네, 안녕하세요. 맑은TV 추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벌써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인터뷰와 두 번째 인터뷰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초청 인터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초청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성심입니다. 또 저와 같이 진행을 맡으시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인범이고요. 자주 뵙죠. 네, 이제 막 정이 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하고. 자, 네, 오늘도 되게 즐겁고 또 신나는 인터뷰로 여러분들 찾아뵈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범쌤님 오늘 어떤 분을 섭외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요.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되게 꿋꿋하게 잘 지내시는 두 분의 시각장애 청년분들을 섭외했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대학교 의료 패션을 전공하고 지금은 헬스키퍼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시도하고 공부하고 또 요즘에 로고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열심히 그림 그리고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는 강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금영 선생님은 이미 TV에도 많이 얼굴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때 어디에 출연하셨었나요? 일단은 맨 처음으로 제가 2017년도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KBS 제3 라디오 네, 라디오에 출연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BS 똑같이 사랑의 가족에서 그 라디오를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사랑의 가족도 출연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미 유명 인사이신데요. 네.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네, 올해 졸업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 제대로 안 돼서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배재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2012년에 백석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때는 과가 패션과는 아니었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배재대학교를 14년도에 진학을 했죠. 이미 나이도 2년이 지났지만 그때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6년이나 지나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안 해서 이런. 진짜 학교 가서 졸업장만 받고 왔어요. 네. 저희 배재대학교 홍보 엄청 되는 것 같은데요? 배재대학교 후원? 네. 벌써 한 10번 정도 네, 많은 입학. 네, 그러셨군요. 네, 다음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이서영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중부대학교도 저희 홍보 가는 건가요? 선생님 혹시 어떤 거 전공하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중등특수교육과 전공 중이고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이제 교육하는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범쌤께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을 섭외했다고 했는데, 우리 이서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시각장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선천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종양? 그러니까 망막 모세포종이라는 소아암 때문에 이제 실명을 하게 됐어요. 한쪽을 아예. 네, 그래서 이제 경증 시각장애를 받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쪽 눈은 안 보이시고? 네, 아예 안 보이고 이제 한쪽 눈은 이제 시력이 조금 덜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하고 계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더 진행해 보겠는데요.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혹 본의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장애 때문에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나 어려움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강금현 선생님한테 살짝 여쭤봤더니
연애를 하면서 가졌던 어려움이 정말요? 있으시다고 하던데 근데 이거 유튜브에 구입이 가능할지 올라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설마 그분이 보진 않겠죠? 그러게 바라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나 뭐 어려우시다면 빼시더라도 궁금하긴 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미 한 10년도 된 이야기니까. 네. 그분도 아마 다 잊어버렸다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강금영 선생님께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실업 때문에 고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가장 많았던 게 연애. 그렇죠. 데이트 할 때였는데 사실 제가 첫 연애를 했을 때 같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랑 연애를 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눈을 잘 보는 편이었어요. 시각 장애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뭐 그 당사자인 저보다는 제가 더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여자친구이니까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보이는 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어느 장소 맨날 가던 장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데이트를 하려면 또 뭐 남산도 가고 어디 여기저기 가는데 아니 뭐 같이 찾아가고 하면 좋은데 길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단 가는 것부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 그쵸. 먼저 가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침부터 보기로 해서 막 8시, 9시 막 이렇게 보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한 7시 이렇게 가서 한번 갔다 오고 뭐가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굉장히 잘 보고 가는 것처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 해서 약간 처음에는 속였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 게 사실 대학교 가서도 그런 게 많았어요. 사람들은 진짜 제가 잘 보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속 시간 항상 1시간, 2시간 이렇게 먼저 가서 이렇게 하려니 저도 좀 더 자고 싶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네. 핸드폰 어플이 굉장히 잘 나잖아요. 지도가. 네. 그래서 보고 가면 금방 가요. 네. 활용을 해야죠. 시대에 알아서서. 저 시력이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시각장애인데 완전히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서 보시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이렇게 보는 시력으로 행동을 하면 너 왜 시각장애라고 해놓고 보이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번 설명하기 어렵고 또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정말 다 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랑 결국 그래서 헤어지셨나요? 그거는 이제 한 5, 6년 전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또 어려움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이사람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아예 안 보이는 장애인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너무 잘 보이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20명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동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눈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글씨가 이제 뿌옇게 보이냐 안 뿌옇게 보이냐 잘 보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1학년 때 1학기 때 거의 이제 동기들이랑 좀 많이 싸우고 이제 트러블도 있었고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지금도 2학년이시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조금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서로서로 그러는 건 있는데 이제 동기들을 코로나라 자주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저번 주 한 번 봤으니까 이제 싸울 일도 없었고 이제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해도 없는 거죠. 네. 떨어져 있어서 좋은?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관계, 그러니까 교우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편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편한 마음이 좀 드셨군요. 사실 이제 저희도 우리 범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직원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미지 그림 파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범쌤이 그림 파일을 올리게 되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 이렇게 이제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것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림 파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직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그림 파일에 대한 설명을 붙이기 어려워서 옆에서 돌봄을 해주시는 근로지원사 선생님이나 활동지원사 선생님께 좀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은, 학생분들은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동료나 또는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없을 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예상이 좀 드네요. 사실 두 분의 입장이 다 같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서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상태를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상태야, 내가 지금 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수십 번, 뭐 수백 번을 반복하셔야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피로도가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학과 학생들이 보게 되니까 그게 네. 문제가 돼서 쟤는 뭔데 이렇게 해주냐가 돼서 이제 또 역차별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서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체장애인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딱 보면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팔을 못 쓰시거나 이런 게 이제 한눈에 보이는데,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그런 데서 받는 오해도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비장애인도 살면서 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 더 힘들 거지만 열심히 또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가 많은 존경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질문은 저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2월 말쯤부터 이게 전면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비대면 활동들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 강금영 선생님부터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특별히 어떤 점에 그 변화가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특별히 다른 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시간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항상 직장 다니고 퇴근하면 또 집에 와서 자고 네, 자는 시간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직장을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창작 활동에 힘을 쓰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하고 또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러면서 갖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게 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피로도를 더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대면 활동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자기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강금영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더 갖게 돼서 본인이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창작 활동, 네. 네, 이런 데 더 가지게 되셔서 그렇죠. 우리 강근영 선생님한테는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되게 슬기롭게 잘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슬기로운 네. 코로나 생활, 슬기로운 방콕 생활. 네. 방콕 생활, 네, 그런 게 되고 있네요. 네, 이상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반대로 시간이 오히려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비대면을 하시다 보니까 그 강의의 질, 양을 채워야 하니까 이것을 약간 학생들이 이제 과제로 이제 올려주시는 아.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주에 한 번? 그 정도의 이제 10개의 과목을 듣는데 한 과목만 한 주에 내줘도 한 주에 이제 과제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제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줄은 것 같고 오히려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의 도우미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활동을 해주는 그 도우미 학생들과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오히려 과제에 대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과제를 알려주는 것이나 그런 걸 못하게 돼서 이제 좀 도우미 학생들은 할 일이 괜히 많이 늘어나고 저도 이제 할 일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게 많아져서 저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더 많아지셨겠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그런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분을 모셨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 이제 그 일하시는 청년분들, 특히 뭐 장애가 있으신 청년분들이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청년분들 사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이서영 선생님 먼저 혹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는 수업도 있고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수업도 있는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 단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말고사는 이제 대면 시험일까? 비대면 시험일까? 이런 거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도 되게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같이 들어야 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세 가지의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학교 공지, 그러니까 저희 과의 공지를 항상 보고 우리 이거 대면 수업 할 수도 있대 이러면 아르바이트 어떡하지? 그러면 학교 맨날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요즘 관심사는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이런 일정들이나 어떤 계획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계획이거나 또는 오래 지속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생활에서 일정한 패턴이나 계획을 가지기가 어려우신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그 일정이 그 확실하게 지속되는 또는 안정적인 그런 일정을 갖기가 어렵고 네. 다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불안한 상태를 경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일수록 이 정보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강금영 선생님은 네. 어떤 친구분들을 거의 못 만나셔서 그렇죠. 이슈가 없을까요? 저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해도 뭐 바쁘다는 핑계. 이제 코로나라서 시간이 좀 있어갖고 막 연락을 했더니 코로나니까 안 나온다고. 네. 넌 집에만 있을 거냐. 혹시 강금영 선생님이 왕따 당하신 건 아닐까? 그럴 일 없다고 그냥 혹시나 생각하고 그들끼리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찾아가서 뒤집어
20억 원. 네. 뭐 저는 제가 취업을 했고 또 친구들도 주변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직업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취직을 했지만 앞으로 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헬스키퍼를 일단은 했는데 네. 사실 일단은 저희 지금 집에서 저밖에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취직을 빨리 해야 되고 돼서 일단은 취직을 하자 마음을 먹고 했지만 사실 디자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면접도 많이 봤고요. 네. 근데 사실 면접이 여러 군데 봤는데 질문은 다 똑같았어요. 처음에 뭐 학교 생활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좀 불씩 물어보지만 마지막에 가면 꼭 뭐 시력에 관한 얼만큼 보는지 왜 하고 싶은지 왜 디자인과에 갔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솔직히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했으면 그러면 뭘 할 수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뭘 잘하는지도 물어보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런 질문은 없고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냐라는 말부터 해서 그래서 눈 얘기만 하다가 면접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타깝네요. 그쵸 안 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좀 해드리자면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시는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막 이걸 하면 좀 옷가게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 하면 뭐 창고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힘들 텐데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좀 일을 하면서 장애를 극복해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뉘앙스부터 해서 무슨 말을 해도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 얘기 듣는 순간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장님 장애는 극복을 하는 거는 장애가 없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일한다고 장애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장애는 극복이 아니라 차라리 딛고 일어서는 거고 열심히 저의 그냥 저런 사람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말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연락을 안 주셔서 그래서 말을 안 했어야 했나 하지만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는 극복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찾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장애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노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슬기로운 방콕 생활을 하는 느낌이네요. 저도 탈출하고 싶어요. 저한테 일거리를 좀. 네, 영상을 보시고 많은 좀 많이 보셔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병이 있다, 질병이 있는 거하고 장애는 좀 다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질병은 어쨌든 병은 약을 먹거나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는 게 병이라고 한다면 장애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한다는 말은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장애가 없어지고 비장애인 상태로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장애를 극복한다는 말이 예전에는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아픔이 있으셨는데 사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취업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이제 인터뷰하고 면접 보고 하시는 건가요? 면접은 사실 한 1, 2년 전부터 준비를 네. 했어요. 제가 네. 3학년 여름, 겨울 그때 2학기나 4학년 때 그때부터 미리 취업을 해서 좀 돈을 벌자. 물론 학교는 잘 못 나가겠지만 어느 마음 한구석에서는 취직을 하면 그래도 학교는 안 나갈 수 있다. 취업계를 내야지. 취업계 맞네.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이 컸고 네. 미리 취직을 하고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알아보다가 그렇게 학교를 해서 휴학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 아예 학교를 안 나가고 일을 구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사실 반년 정도는 계속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네. 결국에는 2019년도가 돼서 헬스키퍼를 지원해서 그래서 지금 첫 직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그쵸 제 계약 기간도 만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혹시 임범쌤 청년들이 얼마나 이력서를 제출하는지 그런 걸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자세한 통계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몇십 개 쓰는데 그 중에 두세 개라도 서류 붙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무슨 토론회 할 때가 있었는데요.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청년들의 취업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께서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아이고 자기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되는데 안 온다. 그러면서 취업 걱정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막 속으로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양질의 그런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주 좋은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에 또는 뭐 아주 어려운 환경의 그런 일자리를 청년들이 마다한다 이러시면서 일자리가 배부른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이야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사실 이제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지만 또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가 있어서 더 뭐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데 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힘차게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신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어떤 게 더 필요한지 또는 어떤 또 지원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 그리고 후배들에게 장애가 있지만 이런 거를 알아두면 인생을 사는데 매우 유쾌하다 이런 게 있으면 꿀팁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마무리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강금현 선생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짧고 이렇게 네,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취직을 하면 나는 정직원이 돼야 이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있고 인턴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꼭 한마디 제가 또 즐겨하는 말이 도전하라. 네, 뭐든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쓰는 것도 이 사람이 됐지 안 됐지 일을 잘했지 안 됐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일을 해봐야 잘할지 아니면 적응이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채용하시는 분들도 도전해서 한번 잠깐 단기라도 좋으니 한번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뭐 남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진짜 뭔지 정하고 도전하고 네, 저도 지금 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은 도전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근현 선생님이 디자인한 것들을 빨리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자리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공공일자리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공공일자리 안에 요즘은 이제 뉴딜 일자리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근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턴이라도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으시면 유대 일자리 많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영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서 네. 그것보다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혐오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자기의 장애를 아예 알리지 못하고 학교를 되게 힘들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학교 생활을 더 편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아직까지도 이 장애를 혐오하거나 그러신 원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싫은 경우도 있고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장애를 이제 후천적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움 요청을 안 하고 이제 비장애인인 것처럼 살아가 보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힘든 거죠, 아무리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 받는 거고 이제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거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대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2탄으로 또 함께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좋은데 뭔가 계속 질문하면 계속 더 많은 얘기를 계속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질문이 막 차오르는데 아쉽지만 시간이 참아요. 남겨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안녕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자, 두 손 들으셔서 제3의 맑은 TV 초청 인터뷰 안녕! 안녕.